7차 시 공개된 자료의 저작권 있다, 없다. 사례를 잘 살펴보았나요? 그렇다면 다음 퀴즈를 통해 이번 시간 학습할 내용을 미리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 문장을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과 인용, 공정이용 일반 조항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마치고 나면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를 알 수 있고 합법적 인용을 위한 요건을 이해할 수 있으며 저작물의 공정이용 일반 조항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차 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작권법은 권리의 보호와 공정한 이용의 도모를 함께 고민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유로운 이용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저작권법의 목적을 위해서는 권리자의 보호뿐만 아니라 원활한 이용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차 시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법률이나 고시, 법원의 판결, 결정 등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배제합니다. 이를 정리하자면 이용자를 위해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정해서 이 기간이 경과한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법정 허락, 보상금 제도 등의 조항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저작권법 제23조에서부터 제36조까지는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제25조와 제32조는 이미 6차 시에서 살펴본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접하시게 될 사례는 제28조와 제29조, 제30조가 될 것입니다. 본차 시에서는 제28조 인용 조항을 중심으로 공정 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9조와 제30조는 8차 시와 9차 시에서 상세하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조문은 다운로드하여 확인해 보세요.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대학생들의 레포트를 보면 인터넷에 글을 그대로 긁어다 붙여놓은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이는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논문이나 레포트를 쓸 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저작물을 전혀 이용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식과 학문이란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조금씩 쌓아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저작권법에서는 교육이나 연구 등을 위해서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도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용 조항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심대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적용 범위를 정함에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저작권법상 인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에 저작권법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합니다. 인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쉽지 않습니다.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이 문제됩니다. 인용 해당 여부의 판단은 몇 줄까지는 되고 몇 페이지부터는 안 된다고 미리 정하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범위는 주종 관계가 인정될 것을 요구하며 공정한 관행 합치 여부는 목적과 방법이 관행에 합치하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즉, 내가 쓴 부분이 주이고
인용한 것이 종인 경우에 해당해야 하며 각주 표시 등을 통해 출처를 나타내는 등의 노력이 더해져야 이용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를 볼까요? 첫 번째로 볼 사례는 소위 미쳤어 사건으로 불리는 사례인데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여자아이가 한 여가수의 춤을 흉내내며 미쳤어라는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이 어떤 블로그에 게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에 대한 저작권자의 요구로 동영상의 게시가 중단되면서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일게 되었지요. 이에 대해 법원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저작물을 인용한 것인지 그 여부를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 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 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면서 해당 UCC는 인용 요건을 충족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대학 입시 준비를 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소설 감상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소설들을 선정하여 수록하면서 각 작품마다 작가를 소개하고 작품의 주제, 줄거리, 단락, 플롯, 시점, 등장인물과 인물의 묘사 방법, 배경, 문학사적 의의 등을 간략하게 기술한 작품 해설을 실은 책을 출판, 판매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게 되었는데요. 법원은 전체적으로 그 인용 부분이 주가되고 있다면 이는 정당한 인용의 범위를 넘어 원 저작물의 시장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할 것이고 인용 저작물과 피인용 저작물이 부종적 관계에 있다거나 정당한 관행에 합치된 인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사례는 이모 씨가 기업 경영인 김모 씨 평전을 쓰면서 김 씨의 저서와 연설문의 내용을 인용한 것에 대해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책의 내용 중 김 씨의 저서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의 내용 115개 문단이 166면에서부터 192면까지에 걸쳐 전제되고 김 씨의 연설문을 출처를 밝히고 인용하기도 하였습니다. 평전은 총 302면인데 위 인용 부분의 분량이 33면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평전은 그 저작물의 성질상 모델로 되는 사람의 생애에서의 주요 사건이 다루어져야만 하는 것이고 특히 그가 기업 경영인인 경우에는 경영 철학 등이 소개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가 저술한 책자나 연설문이 있다면 그것을 참고 자료로서 평전의 내용 중에 소개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본 사례를 통해 저작물의 이용과 인용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정당한 범위 안에서는 양적으로 인용된 저작물이 인용하는 저작물에 흡수되어야 하며 질적으로는 피인용 부분을 제외하여도 독자적인 존재의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공정한 관행에 합치해야 한다는 것에서는 출처를 표시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보았습니다. 공개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로 과거에는 저작권법 제28조의 인용을 주로 설명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3월 저작권법 개정으로 소위 공정이용 일반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제23조 내지 제35조에서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를 열거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이용 형태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문을 신설해야 했는데 IT 기술의 발전으로 저작물의 이용 형태가 너무나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해줘야 하는 행태를 하나하나 찾아서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로 신설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저작물의 비중, 시장 잠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저작권 권리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일반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공개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새로운 저작권 제한 기준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4가지를 고려하여 저작권 제한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앞으로 공정이용 일반 조항이
어떠한 기준을 제시하게 될 것인지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르게 되는데 자칫 소송 남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공정이용 일반 조항 법률을 살펴보세요. 네. 공부를 하는 대학생들은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을 많이 읽고 이를 인용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때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저작권법 제28조나 제35조의 3을 잘 살펴보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주종 관계를 잘 지키면서 출처를 표시하는 등 정당한 범위, 공정한 관행 등의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다른 사람의 글을 자신이 쓴 것처럼 발표한다면 이는 표절이 됩니다. 레포트 판매 사이트에서 구매한 것을 이름만 바꿔서 제출하는 것은 대표적인 표절 사례입니다. 대학에서는 시스템으로 표절 검색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니까 생각보다 쉽게 발각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종종 혼동하는 것이 표절과 저작권 침해입니다. 표절이 동시에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하지만 둘은 다른 개념입니다. 예컨대 아이디어만 베껴 간다거나 보호기관이 경고한 저작물을 자신이 창작했다고 주장하면서 복제해 판매하는 경우는 표절은 맞지만 저작권 침해는 아닐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발표하면 표절이 됩니다. 대학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더라도 비난의 강도는 결코 약하지 않겠지만 표절 중에는 저작권 침해는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저작권 침해는 표절과는 구분되는 법적인 개념입니다. 창작자를 적어주고 다른 사람이 쓴 그림을 밝히더라도 책 한 권을 통째로 복사하는 것은 표절은 아니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13차 시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차시에는 인용 공정 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공개된 저작물을 어디까지 인용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공개된 저작물들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 초등학교 선생님의 일화입니다. 이분이 신문에 난 좋은 기사들을 모아서 나중에 훈화 말씀으로도 사용하시고 여러 가지 수업 자료로도 사용하시다가 이것을 나중에 은퇴하실 때쯤 책으로 묶어가지고 출간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공개된 자료, 공표된 자료라고 해서 저작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을 정보의 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터넷을 하면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접근해서 볼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들이 모두 저작권에 부담 없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문 기사나 인터넷 글 같은 것들도 원칙적으로 모두 저작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 허락을 받지 않으면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공개된 저작물이라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것이 아닌데요. 이용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원활한 이용을 위해서 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작권법에서는 인용이라는 조항과 2012년 3월에 시행된 공정이용이라고 하는 두 조항을 통해서 요건에 충족한 경우 일정한 경우에는 공표된 자료라면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이번 차시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인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저작권자인 동시에 이용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다면 이것을 인용이라고 해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당한 범위 안에서라는 내용은 주종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공정한 관행이라는 것은 목적과 방법이 관행에 합치하는가입니다. 예를 들면 각주 같은데 그 사람 이름을 적어주고 적정한 양을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요건들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저작권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추가해서 보실 것이 공정이용 일반 조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미 FTA를 통해서 2012년에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호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적과 성격, 종류 및 용도, 비중과 중요성,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이 문제가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법원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기준이 없어져서 법원으로의 송사가 남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하게 됩니다. 학습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나요? 오늘 학습한 내용과 관련된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주어진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작성해 보세요. 여러분이 작성한 내용은 저장하여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저장하고 난 뒤 교수님의 팁도 확인해 보세요. 오늘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저작자, 대작, 업무상 저작물에 대해서 학습하셨습니다.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학습을 마무리해 보세요. 이번 시간의 학습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8차 시, 노래를 부르면 저작권 침해에 대해 학습하시겠습니다.